네, 오늘 유한타증권 권명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몰캡, 작은 종목들을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인데 우리 유망 종목들을 오늘 세네 개 좀 뽑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권명준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이거 일일이 당연히 방문해서 네.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네. 공부하시고 고민하셔서 리포트를 쓴 종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 여기 이제 원고에 나와 있듯이 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러셀. 이 반도체 리퍼비시 전문 기업인데 일단은 좀 어려워요. 리퍼비시라는 말도 좀 어렵고 사실은 일반 네. 투자자들한테. 자, 근데 어떤 회사이고 이 하반기에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대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리퍼비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중고 장비를 구매를 해서 원하는 수리 개조를 한 다음에 다시 재판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공정이 전 공정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이 있고요. ASML 하는, 그다음에 증착 공정이 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하는, 식각 공정이 있습니다. 램 리서치가 하는. 이 러셀이라는 기업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증착 공정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의 증착 장비를 받아서 수리, 개조해서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019년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시장 변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이슈들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8인치 200mm 웨이퍼 시장이었거든요. 200mm 웨이퍼 시장은 신규 장비로 셋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 장비로 상당 부분 셋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글로벌리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리퍼업을 하는 수리 가공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인치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현재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0mm 8인치 시장,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하는 예, 그런 시장을 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자동차로 따지면 중고차 파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보다 좀 나이도 높지만 네, 아주 심플하게. 높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영업 마진이 높으려면 네. 사실은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를 조금 애드해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그럼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물건들을 판매합니까? 중고 판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없겠죠. 네네. 근데 이 러셀이라는 회사는 특이하게도 SK 하이닉스가 주력 매출처인데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매출처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다시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딜리버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율이 뭐 10% 내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처럼 수리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익률이 한 5% 정도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러셀이 로봇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듯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회사도 하나 인수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러셀이라는 회사는 러셀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러셀 로보틱스는 AGV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GV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인 지게차를 자동화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류창고 가 보시면 굉장히 높은 층으로 물류들이 막 쌓여 있고요. 이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게차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러셀 로보틱스는 이를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CJ그룹이라든지 물류창고 관련된 비즈니스 쪽과 관련 쪽으로 지금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0억 매출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100억을 넘어갔고요. 올해는 150억 이상 매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IPO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연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IPO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러셀 로보틱스의 가치도 러셀의 주가 상승 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셀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사업의 확장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화면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STI입니다. STI인데
STA 반도체 또 장비 회사인 네, 그렇습니다. 듯한데 오늘 또 반도체 쪽으로 좀 가져오셨어요. 네네. 예, 어떤 회사입니까? STI는 CCSS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신규 팹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기반 공사를 땅을 다지는 기반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클린룸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약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장비들이 붙여지는데요. 이 회사는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CCS SS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TI와 한양 ENG가 과점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고요. 삼성전자가 뭐 평택 3공장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실 것 같고요. 내년이나 뭐 평택 4공장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세액 공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CCS 제품도 해외 쪽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STI가 그 CCSS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하는 거 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네, 네. 그 뭐 새로운 게 좀 있어야지 또 네. 주가도 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STI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솔직히 CCS는 뭐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회사가 뭐 그동안 CCS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유틸리티 장비라는 인식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300억이 넘는 R&D 투자를 했고요. 이에 대한 성과가 작년부터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거는 플리칩 BGA, FC BGA 관련된 장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BGA 현상기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라는 장비가 신규로 올해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FC BGA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투자가 활발한 걸로 시장에서 알고 계실 건데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장비도 현재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대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10%가 신규 비즈니스로 발생되는 시점부터 회사를 좀 달리 보는 시점이거든요. 올해가 STI가 신규 비즈니스, 반도체 관련된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액에서 10%를 비트하기 때문에 꼭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주 추이를 보면 올해 하반기 때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안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그 후공정 그 반도체 패키징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플립칩 CSP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플립칩 BGA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큐트나 네페스나 아니면 LG나 삼성전기가 전부 다 지금 확장을 하려고 네. 굉장히 노력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의 이 리플로우 장비하고 현상기, 플립칩 BGA 현상기는 뭐 일본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뭐 FC 플리칩 BGA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 같은 일본 기업들이 메인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장비들도 대부분 다 일본산으로 셋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 LG노텍이 투자가 시작이 될 건데 2019년 일본 소재 사태 이후에 국산화가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에 대한 현상으로 국산 장비들이 많이 현재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STI의 아까 말씀드린 플리칩 BGA 현상기 장비,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런 것들도 다 국산화의 일환으로 최근에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 판매하는 네, 회사고. 맞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건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실적도 좋고 이익률이 높은 뭐 대표적인 스몰캡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국내보다는 해외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타겟팅을 다양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중동, 유럽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시아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와 올해 신규 비즈니스가 열리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했고 관련된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성장 가도에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처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스마트 팩토리를 신규 공장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제가 추산해 볼 결과 기존 라인보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가, 한 개 라인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금액이 두세 배 정도 높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신규 라인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규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 회사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콘택트 렌즈 제조 판매 기업 네. 이런 회사들은 PER을 몇 배 받아야 되는 건가요? 콘택트 렌즈에 대한 PER을 뭐 정확하게 네.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네. 일단 히스토리컬 지금 이 회사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데 제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상황인데 성장률이 연간으로 30%씩 뭐 당분간 제 기준으로 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10배 초반대는 굉장히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대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이 듣던 종목입니다. 인텍 플러스. 머신 비전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뭐 AI 머신 비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예, 요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머신 비전 기술이 뭐고 자동차 검사 장비는 어떤 것을 만드는지. 네. 예.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 제품이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2D 장비라고 해서 단면을 찍어서 위에서 찍거나 측면을 찍어서 검사했던 장비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면이 검사가 안 되든지 아니면 윗부분이 검사가 안 되든지 이런 페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 3D 비전 검사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세 군데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전체 범위를 만들 수 있게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검사 장비를 세팅을 했고요.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2019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이유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한테 퀄을 받으면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가 일단 메인이고요.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나면 그 제품이 페일이 없는지, 크랙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비이고 그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사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플립칩 BGA 검사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이제 볼이 있는데요. 이 볼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는 전체 시장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플립칩 BGA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포멀하게 장비가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이 장비가 매출액이 올라갈수록 이 회사는 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플립칩 BGA 검사 장비도 만들고 네.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그러니까 후공정은 사실은 마진이 좀 적은데 네. 검사 장비들은 네. 마진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점적 권한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한테 안정 마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오사트, 아웃소싱, 패키징 앤 테스트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마진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플립칩 BGA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규격화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Q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향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스몰캡 애널리스트 권명준 연구원 모시고 우리가 4종목 알아봤습니다. 그 4종목 중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로봇 산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 러셀. 네.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매력이 있고 성장성이 다른 회사보다는 좀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러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